네, 화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어서 오세요. 맞습니다. 네,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고점에 대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? 아무래도 그렇죠. 이제 이번 주에 FOMC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게다가 뭐 1분기 저도 사실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내년에 1분기 빠른 1분기 느려도 2분기 전에는 미증시가 조금 낙폭이 있는 조정장이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엔비디아를 위주로 지금 사실 엔비디아만 조정받고 나머지가 다 같이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시장에 거의 이제 단기적인 끝물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너무 강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래도 좀 이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. 물론 내년에 조정인다 하더라도 올 연말치 높은 수준보다 내년 연말에 더 높은 자리에서 끝날 겁니다. 하지만 중간에 조정은 꼭 필요한 이제 적정 조정은 이제 필요한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실 종목 있으면 좀 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조금 하시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, 대표님. 어제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런 접근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일단 지금 나오는 소식은 이제 정영진 회장이 이제 말하라고 가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라는 그런 내용은 나왔습니다. 사실 저는 이제 확실히 이제 손정희 회장이 사업가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보통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접근법 자체를 다른 정치인과는 다르게 이 사람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진짜 사업가로서의 어떤 접근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. 분석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확실히 거의 트럼프 당선과 함께 바로 이제 1기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. 1기 때도 트럼프 당선과 함께 거의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50억 달러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바로 발표하면서 그때 뭐 아베 신조 총리랑 같이 해가지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트럼프 타워로 바로 넘어가서 두 분이 단기간 내에 한 50번 정도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미중 무역 협상의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할 때 이제 미국, 일본이 사실 예외로 빠져나갔죠. 네, 그런 굉장히 좀 힌트를 좀 우리가 얻어서 좀 잘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조건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도 손정희 회장이 1기 때 전 사실 잘못 본 줄 알았는데 1기 때 20배 달하는 1,000억 달러 하나로 144조 이상을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눈에 확실히 각인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달 정도 남았어요. 이제 트럼프 취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한 달 남은 그 기간 동안 중국, 일본,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계 설정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뭐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추가 관세 부과하면서 적대적 관계를 뭐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요. 일본은 아예 우리 편이라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. 뭐 소통하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친분을 드러내고 북한과의 어떤 이런 관계 회복에 대한 뉘앙스를 좀 풍기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역시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. 뭐 이들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아니면 뭐 이제 많은 프랑스, 우크라이나, 뭐 캐나다 이런 국가들도 사실 뭐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바로 들고 가가지고 이제 바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이거 하지 못한 부분이 좀 되게 아쉬운 것 같고 뭐 기업들도 이미 뭐 트럼프와 사이가 안 좋았었던 그런 기업들 CEO도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산업적으로 봤을 때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이제 배터리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필요해요.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은 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뭐 배터리 소재 이쪽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나라 관련 기업도 좀 밀렸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뒤에 추가 멘트가 있었습니다. 뭐냐면은 관세는 부과할 것이다. 하지만 동맹과는 협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. 사실 실제로 1기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철강 쪽에 25%라는 관세를 먹였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같이 협상해가지고 25% 관세를 없애고 우리가 이제 생산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협상이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관세를 좀 피해갔었던 이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협상이 빨리 필요한데 보통 이건 이제 국가 간 그리고 이제 기업 간 어떤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의 이런 리더십 부재가 과연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
우리가 이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이런 아쉬운 부분은 좀 있는데 사실 이것도 기업 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으로 가가지고 좀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나라 뭐 반도체 기업이든지 2차전지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도 이걸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좀 눌릴 때 좀 이제 너무 도망가시는 전략보다는 뭐 매수 전략 혹은 이제 유지하시는 전략이 지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대표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